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2019년 3월 11일 월요일 방송분입니다. 3월 11일 월요일 5시엔 대세남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를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사라진 친구들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뭐 영화 속의 제목처럼 들리는데요. 네, 대전에 본사를 둔 그 MBG라는 그 기업이 이제 대규모 해외 광산 개발을 한다는 허위 정보를 이용해 1,2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이 회사의 대표 임동표 회장과 임원 등 총 7명이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예. 그 이 회사 이름 MBG는 그 영어 Made by God, 그러니까 뭐 신이 만든 기업 뭐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이름부터 심상치 않네요. 예. 네, 2009년에 설립된 그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회사가 2014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광산 개발을 시작했다면서 그 이 사업이 성장하면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서 5년간 그 2천여 명으로부터 이런 돈을 끌어모았다고 합니다. 예. 또한 중국과 스위스의 글로벌 기업도 이 회사에 그 1조 원이 넘는 그런 투자 계획이 있다고 홍보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실제로는 단 한 건의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예. 또 홍보가 이루어진 시점에는 이미 이제 광업 허가권도 만료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예. 이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그 검찰청 바로 앞에 있는 회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둔산동에 있습니다. 예. 그동안 뭐 이 제법 지역에서는 이제 규모가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알려졌지만 이 기업에서 이 시행했던 또 홍보했던 사업들이 그러면 모두 다 사기였다 이런 말인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그 네이버 밴드라든지 아니면 언론사 홍보, 뭐 대규모 설명회 등을 통해 가지고 피해자들을 이렇게 모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은 교회나 각종 지역 모임을 통해서도 투자 권유를 받았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검찰은 그 범죄 수익금 가운데 109억 원 가량의 그 재산을 동결했다고 하고요. MBG 그룹의 또 다른 임원 11명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 과연 이런 사기에 누가 속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워낙 이런 뭐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에는 누구라도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군요. 네,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잘 따져보고 안 속으려고 해도 그 예. 바탕이 그렇다면 정말 깜빡 속아남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들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기꾼들의 수법을 보면요. 말씀하신 대로 그럴싸하게 포장을 잘 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근데 그 포장의 중심에는 늘 이제 정치권과 언론 아니면 유명인들도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누구 이제 유력 인사들과 친분 관계를 내세워서 네. 나도 그만큼 공신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특히 사진 같은 거 많이 그렇죠. 예, 혹시 걸어놓고 남들하고 잘 찍으시는지요? 예. 저는 뭐 저하고 사진 찍자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서요. 네네. 네, 그런 걱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좋게 표현하면은 그 이들에게 이용당한 그 정치인이나 언론 아니면은 유명인들도 일종의 피해자라고 또 볼 수 있겠죠. 예. 엄밀하게 근데 말하자면은 이런 공적인 위치에 있는 집단이나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과 또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뭐 서로 친분도 과시하고 도움도 주고받고 뭐 교류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그럴 줄은 몰랐다. 뭐 나도 피해자다. 이렇게 예. 주장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궁색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아까 아나운서께서 영화 얘기를 하셨는데 영화에 그런 장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뭐 평소에 같이 놀고 뭐 의리를 과시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모로쇠로 일관하는 그런 사람들. 선긋기죠. 네, 그런 예. 거 보면서 우리가 좀 좋은 느낌은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사기 혐의로 구속된 그 MBG 그룹의 임동표 회장은 현재 우리 지역의 한 언론사의 사주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작년에는 대전광역시장 표창과 그 대전지방보훈청장 표창을 받은 바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전 세종 호남 향후회장을 맡고 있으면서요. 지역의 여러 인사들과도 교류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대전 세종 호남 향후회 행사에서는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 시의원, 단체장들도 막 참석했었다고 하고 이 회사의 송년회에는 유명 목사와 연예인이 참석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물론 이분들이 임동표 회장과 개인적으로 친했었다 이런 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에서의 교류가 또 하나의 이제 데이터로 축적이 되어서 이들에게 피해본 사람들이 이들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료로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이들이 성금을 많이 냈었는데 그동안 그런 거 받은 단체들, 발전기금 받아왔던 대학들, 표창과 상금 받았던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도를 해왔던 언론들, 모두가 한 번쯤은 자신들에 대해서도 한 번은 좀 되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안에서 새는 바가지라고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대전시 공무원 노동조합 게시판에 허태정 시장을 저격하는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예. 이 게시판의 특성이나 내용을 봤을 때 현직 공무원이 쓴 게 이렇게 보인다고 하고요. 예. 물론 이제 한 익명의 개인 의견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은 조직 내부 게시판에 좀 공개적으로 다소 이제 수위가 높은 표현을 써가면서 비판이 글이 올려져서 좀 파문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예. 어떤 조직 내부에서 얼마든지 이 조직에 대한 상호 이 비판과 비평, 이거는 표현의 자유,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라면 얼마든지 가능한 사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그걸 어느 정도 근거를 두고 비판을 하느냐, 아니면 인신비방성 그런 비판이냐, 이런 부분들은 좀 또 따져봐야 할 부분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또 이제 공무원 조직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 단체장을 직접 겨냥했다는 건 아무래도 분위기가 어떤지를 좀 우리가 가늠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 익명의 게시자가 문제를 삼고 있었던 것들 중 하나가 바로 허태정 시장이 지난해 7월 취임 직후부터 추진한 일명 칸막이 혁신이라고 하는데요. 당초 허 시장이 이걸 시행했던 이유는 높은 칸막이가 소통의 저해 요소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칸막이의 높이를 좀 낮추자 이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걸 비판했다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비판의 내용이 뭡니까? 우선은 공무원들이 이걸 직접 이제 체감하는 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 이 공무원들이 직접 이제 일을 하다가 칸막이가 낮춰지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예. 얼핏 들으면은 좋은 거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칸막이가 낮아지면 옆에랑 공간이 이제 서로 공유되니까 신경 쓰인다, 이런 이 업무 집중에 방해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반발하는 분위기도 좀 제법 있다고 합니다. 예. 이 게시글에 따르면은 직원들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제 시장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일부 부서의 칸막이를 없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할 거면은 시장실을 1층으로 옮기고 또 열린 시장실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직원들에게 칸막이를 낮추라고 해라. 시장, 부시장, 국장들은 자기 사무실에 틀어박혀 있으면서 직원들에게만 칸막이를 없애라고 한다면서 비판을 했는데요. 예. 작년 선거에서 허 시장에 투표를 한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 이렇게 수위가 좀 다소 높은 표현까지 썼다고 합니다. 예. 시장의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직원으로서 비판은 할 수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좀 이 표현의 수위가 지나치게 감정적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비판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또 허태정 시장의 취지 역시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대신에 그거를 실제로 그 현장에 있는 일하는 공무원들하고 사전에 이런 계획을 이야기하고 어떤 것들이 불편한 점이 있는가를 좀 청취한 다음에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네, 그랬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이게 이제 좀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 밖에 이 익명의 게시자는 인사제도에 대한 불만도 좀 쏟아냈다고 하고요. 가뜩이나 이제 추진할 사업도 많고 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도 많은 민선 7기 대전인데 임기 초반을 넘어서 중반으로 향하고 있는 조직 안에서 이렇게 좀 노골적으로 불만이 나오는 거는 썩 좋은 신호만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취지의 철학이나 사업도 구성원들의 동의와 지지가 없으면 결국 큰 혼란만 초래하다가 끝나는 경우를 그동안 좀 우리는 많이 봐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피해는 고스란히 이제 시민들의 몫으로 좀 떠넘겼을 거고요. 조직 안에서부터의 소통이 좀 먼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키워드를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3월 12일 화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엔데이선함 화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수금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예, 돈을 걷는 건가요? 네, 우리 수금한다 이런 얘기들 보통 하죠. 예. 이 수금을 혹시 일본어로 발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잘 모르겠는데. 예. 슈킹이라고 합니다. 슈킹. 네. 이게 수금의 일본어 발음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부정적 의미로 많이 쓰이는 단어잖아요. 예, 사전적 우리나라처럼. 의미로 보면은 돈을 걷는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예. 실제로 사전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폭력 집단들이 일종의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행위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이 수금, 일본어로는 슈킹 이런 단어가 쓰이곤 합니다. 예. 세종시의 한 대학이 수익 사업에 동원한 학생들에게 1,000만 원이 넘는 임금을 주지 않아 무리를 빚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학생들은 수업도 못 들으면서 이제 강제로 일에 동원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또 학습권 침해 이런 주장도 현재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이 학생들을 동원해서 일을 시켰다.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은 수업을 빼고서 일을 시켰다는 건가요? 네,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도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네. 그리고 이 일을 시키고 또 돈을 안 줬다라는 것도 이것도 큰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종시 소재의 이 대학은 학교 사업으로 프로축구, K리그 중계방송 제작 등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이 일에 관련해서 영상 관련 동아리 소속 학생들이 이 일에 동원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아리 학생들에게 말에 따르면은 최근 1년 동안 30여 건의 중계방송에 임금이 제대로 지급된 경우는 예. 단 6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비를 미리 설치하거나 참관하는 것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아예 임금이 지급되지도 않았다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보자면은 이 중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렇게 장비를 좀 설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이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로 이제 방송할 때 장비를 설치하는 게 좀 제법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오죽하면 이제 축구 중계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훨씬 더 길겠죠. 예. 보통 장비를 설치하는데 1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장비 설치 시간에 대해서는 아예 돈을 받지도 못했고 또 이에 대한 임금 그리고 또 6시간가량에 참관하는 것도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학생들이 어떤 교육을 위해서 이 현장에 나가서 중계를 한 건 아닐 테고요. 말 그대로 중계의 목적을 갖고 나가서 일을 한 거잖아요. 명분은 실습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엄연히 프로 스포츠이기 때문에 수익 사업에 돈을 받고 동원된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우리가 실습으로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 프로축구 이 해당 기관에서 이 대학에 돈을 안 줬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대학이 이런 돈을 받아 놓고서도 학생들에게 돈을 안 줬다는 얘기인가요? 네, 중계를 맡긴 곳에서는 돈을 줬다고 하고요. 네. 학교가 돈을 이제 안 준 거라고 합니다. 해당 학생이 이제 KBS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배우는 입장에서 왜 돈을 받아야 하냐, 너희들이 이제 돈 벌려고 이게 일하는 거냐, 그럴 거면은 나가라, 이런 식의 얘기를 좀 들었다고 하고요. 아하. 이들이 못 받은 돈은 경기 당일 지급된 일당 7만 원 정도로 계산해 봤을 때 금액이 대략 1,000만 원가량이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중개하는 일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 수업에 참석도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열정페이 강요군요. 열정페이라고 보기에도 좀 무리가 있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받은 돈은 학교 측이 전액도 다 가져간 거고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아까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이 학생들이 수업을 빠지고서 또 이 일에 동원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학습권 침해당한 거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또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비싼 등록금 내고 당연히 들어야 될 수업인데 수업을 듣지 못하고 돈도 못 받고 이랬다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학생들이 그래서 수업을 좀 들어야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은 교수는 너 이 시장에서 어떻게 되고 싶냐? 졸업하고 너 중개 일 이런 거 안 할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교수가 학생들의 수업이 우선이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기본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다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수업보다도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해라. 더군다나 이 비용도 지급 다 하지 않으면서 이에 대해서 지도교수는 어떤 입장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이에 대해서 해당 지도교수는 제작비가 좀 부족해서 임금을 모두 주기 어려웠고 또 참관하는 거는 교육 기회 보장 차원에서였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예.
글쎄요. 제작비가 부족했다라는 것은 그 설득력이 좀 떨어지네요.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부족했는지도. 예, 제작비가 부족했다고 해서 일하는 사람 임금을 안 준다는 것은 이건 전형적인 노동 착취에 해당하는 부분이기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제작비가 예. 정말로 부족했다면은 그 제작비를 주는 곳에다가 좀 올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그렇죠. 것이지 예. 실제로 일하는 학생들에게 돈을 안 준다는 거는 좀 말씀하신 대로 노동 착취인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해당 학교 측은 학생들이 요구한 임금을 지급하는 한편 진상 조사를 벌여가지고 해당 교수 등 이제 관련자에 대한 징계 수준을 결정할 그럴 방침이라고 합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달갑지 않은 A로 정해봤습니다. 알파벳 A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왜 A가 달갑지 않을까요? 네, 이른바 그 후진국병으로 불리는 A형 간염 환자가 대전과 세종 등 충청권에 지금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불결한 환경에서 잘 걸리는 것으로 알려진 이 A형 간염 환자의 발생률이 전국에서 대전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입니다. 그 올해에만 발생한 그 충청권 A형 간염 환자는 대전이 269명, 충남 32명, 죄송합니다. 세종 32명, 그리고 충남 109명 등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특히 대전은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이 17.98명으로 이게 전국 평균의 8배에 가깝고요.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낮은 울산보다는 무려 50배나 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이제 수인성 전염병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위생 환경이 중요한 요소이다. 뭐 이렇게 좀 알고 있는데 대전이 유독 이렇게 A형 간염 환자가 많은 이유는 어떻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지요? 그 들리기에 따라서는 이게 사람 간 아까 말씀하신 수인성이 이제 사람 간 감염된 질병이니까 예. 위생 환경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A형 간염은 그 아까 말씀드린 혈액을 통해서 전염되는 B형이나 C형 간염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 간 감염되는 거고요.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섭취했을 때 주로 발병을 하지만은 가장 큰 원인은 분변입니다. 바로. 그래서 위생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에 대해 대전시와 질병관리본부는 발병 원인을 찾기 위해 역학조사를 벌여왔지만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게 이제 집단 발병이 아닌 산발적 개별 감염으로만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발병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이 가장 지금 많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압도적으로 많다는 이야기죠. 예, 이걸 글쎄요. 그러면 현재로서는 개인이 뭐 주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현재로서는 그래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손을 자주 씻는 등 그 개인 위생 관리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이 A형 간염은 다른 것처럼 만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방 접종을 하면 어느 정도 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2번만 접종하면은 99% 이상의 방어항체가 생긴다고 하니까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바람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예. 그 이 뉴스를 준비하면서 대전에서 그 의사협회나 아니면 보건당국, 교육청, 대전시 그리고 각 자치구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예방접종을 좀 지원해 준다면은 대전이 전국 최초의 좀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희망을 좀 가져보기도 했었거든요. 예. 거기에 앞서서 지금 이렇게 대전의 환자가 전국적으로 발생률이 제일 높다라는 이런 얘기도 지금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먼저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각심을 좀 시민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집단 감염 우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학교의 학생들이 급식하고 같이 생활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감안하기 위해서는 좀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게 좀 A형 간염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뭔가 좀 더 설명할 게 있습니까? 네, 그 한 가지만 좀 잠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30일 정도 감염이 된 후에 30일 정도가 그 잠복기가 지나면요. 감기 증세와 비슷한 좀 피로감이나 메스꺼움, 구토, 식욕부진, 발열 등이 좀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이내에 황달 징후 증세가 보이고 콜라빛 소변이나 탈색된 대변 등의 증상이 몸에 이제 나타난다고 합니다. 가려움증도 동반한다고 하니까요. 이런 의심 증세가 있으신 분들은 병원을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키워드를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3월 13일 수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현대에서남 수요일 순서 함께하십니다. 키워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눈 가리고 아웅 원입니다. 아, 예. 눈 가리고 아웅 첫 번째 시리즈. 네. 어떤 내용입니까? 그 충남도의회 사무처 간부들과 충남 시군의회 사무국 직원 등 30명이 오는 4월 호주와 뉴질랜드로 9박 11일 해외 연수를 떠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면 충남 시군의회 사무국과장협의회에서는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 연수 추진을 중단할 예정이다 뭐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예. 지방의원들이나 공직자들의 명분 없는 해외 연수, 민심이 지금 따갑다라는 걸 분명히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충남 시군의회 사무국장과 협의회는 안 가고 그리고 충남 시군의회 사무국 직원은 가고 이건 어떤 차이가 있죠? 좀 말이 좀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예. 저도 처음에 이 기사를 접했을 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 번 읽어봤는데요. 제가 좀 잠깐 좀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충남도 의회는 광역의회입니다. 그리고 이 충남도의회의 사무행정을 담당하는 곳이 충남도의회 사무처이고요. 반면 충남 시군의회는 기초의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천안시의회, 뭐 부여군의회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곳이죠. 이 충남 시군의회 사무행정을 담당하는 곳이 충남 시군의회 사무국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충남 시군의회 국장이나 과장들 협의체에서는 올해 예정된 해외 연수를 그 따가운 여론을 의식해가지고 상반기에는 안 가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했다고 하는데 충남도의회 사무처하고 또 충남 시군의회 사무국에서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갈 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간부들은 안 가고 일반 직원들은 간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헷갈리시죠? 그게 아닙니다. 네, 그게 아니고요. 아닌가요? 네, 이게 이제 시군의회 국가장 모임에서는 안 간다고 했지만은 예. 충남도의회에서 이제 갈 거다라고 했고 시군의회도 같이 가자 추천해라라고 하니까 결국은 본인들 협의체에서 안 간다고 했지만은 결국 추천받은 사람들이 상당수가 본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간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게 그러니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글쎄요, 뭐 다소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지금 워낙 여론도 안 좋은 이 마당에 굳이 이렇게 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예. 그 이들이 이번에 해외 연수를 가는 이유를 그 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이제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호주와 뉴질랜드의 자치제도와 또 다양한 운영 사례를 둘러보러 간다 뭐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예. 일정을 좀 살펴보면은 복지시설 등 이제 기관 방문 5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주로 이제 관광 명소 탐방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늘 궁금한데요. 이 뻔히 드러날 거짓말들을 왜 하는지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뭐 뭔가를 배우러 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를 고지고대로 들을 시민들이 과연 몇이나 될지 저는 참 관광명소 5곳을 궁금합니다. 방문하는 이유가 전혀 설득이 안 되잖아요. 관광지를 보면서 아마 선진 관광 기법을 배운다 뭐 이런 명분을 들이대는 것 같은데요. 보통은요. 보통 이제 지방의회 의원들이나 이제 공직자들이 이제 그렇게 항변을 하죠. 나는 알차게 연수를 다녀왔다. 뭐 이런 보고서도 냈고 이런 경험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거는 개인이 아주 알차게 다녀온 여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만일 공적 업무를 위한 연수였다면은 이제 그게 실제 정책으로 반영이 되게 하거나 아니면 그에 대한 공론화 움직임 만들다든지 뭔가 행정에 좀 실질적인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실상 국민의 혈세로 가는 일종의 포상 성격의 그 해외 여행을 연수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그럴싸하게 포장하지 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오늘 키워드 같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 2입니다. 두 번째 시리즈는 또 어떤 내용입니까? 그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그 초중고 학생들 사교육비가 19조 5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치라고 하는데요. 이는 재작년에 비해서 4.4%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예. 지난해 명목 국내 총생산이 3%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은 사교육비 증가가 더 가파르게 이루어진 거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단순히 이제 비용만 놓고 보면 수치가 높아질 수가 있죠. 분명히 뭐 경제가 발전하면 그만큼 지출 비용도 많아지니까요. 물가도 올라가니까요. 그렇죠. 물가도 올라가고요. 그런데 이제 이 GDP 성장률보다 수치가 높다. 이 부분은 좀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군요. 네, 전체적으로 경제가 성장했으니까 비용도 늘어나겠지만은 예. 그 전체 성장보다 사교육비 증가율이 높다라는 거는 분명히 부담으로 가계 부담으로 이제 더 강하게 다가온다는 얘기겠죠. 그 특히 출생률 감소에 따라 그 전체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그 사교육 참여율하고 또 참여 시간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 이걸 좀 평균값으로 따져보니까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생의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29만 1,000원이라고 합니다. 그 이를 근데 사교육도 안 받는 학생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참여한 학생들만 놓고 다시 계산해 보면은 39만 9,000원으로 대폭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교육을 안 받는 학생들 빼고 받는 학생들만 포함을 하면은 한 4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예. 뭐 통상 이런 통계가 나올 때마다 많은 분들이 통계상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만큼 현실적인 감각이 통계가 제대로 잘 따라오지 못한다. 현실적인 감각에서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평균을 실제적으로 체감하기에는 좀 약간 거리가 있는 부분들이 많죠. 예. 그 얼마 전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 그러니까 이제 GNI가 3만 1,000달러를 넘었다는 뉴스를 접하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평균값인데요. 이를 4인 가구 이제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나라의 한 가구 그 평균 소득이 한 1억 4천만 원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주위에서 과연 그런 분들이 몇이나 될까요? 결론적으로 이 통계에 나온 이 숫자보다 더 많은 지금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평균값이면 분명히 이제 우리가 체감하니까 더 높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그 낮은 수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바로 이제 소득 그 양극화로 인해서 사교육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졌다 뭐 이렇게 이런 걸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월 평균 소득 800만 원이 넘는 가구는 학생 한 명당 그 월 평균 50만 5천 원을 사교육에 쓰고 있다고 하고요. 참여율도 84%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월 평균 소득은 이제 200만 원 미만 가구는 9만 9천 원을 지출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참여율도 47%로 나타났다고 하거든요. 즉 비용에서는 평균값으로만 5배, 참여율은 약 2배 가까운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 통계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통계도 발표가 됐는데요. 대전 지역 학생들은 1인당 사교육비로 월 평균 27만 원, 세종은 28만 8천 원, 충남은 18만 7천 원을 지출했다고 합니다. 비용 증감 추이를 보면 대전은 평균 6천 원 정도 작년에 비해서 줄었다고 하고요. 세종은 2만 6천 원이 상승, 그리고 충남은 1천 원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근데 대전의 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은 감소는 했지만은 사교육 참여율은 전국 평균보다도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이 사교육 그리고 사교육비의 이 상승 뭐 모든 정권이 사교육비를 절감시키겠다 이렇게 뭐 정책을 내놓긴 합니다만 실효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게 아니라 뭐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이 사교육비 문제만 나오면 또 항상 등장하는 게 공교육 정상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흔히 이제 등장하는 대책이 뭐 대학 입시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 공교육 내실화, 방과후 학교 활성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꺼내는데요. 이것도 역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과연 정말 우리 공교육이 부실한 걸 이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학교 선생님들이 실력이 없어가지고 아이들을 제대로 뭐 못 가르친다 뭐 이런 얘기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아니면 또 사교육계는 뭐 학부모들의 호주머니만 노리는 그런 뭐 이익 집단으로 오해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학교에서는 배우지도 않았던 어려운 문제들이 떡하니 이제 입시 그 수능에 등장을 하고요. 또 대학의 서열에 따라서 인생의 등급이 매겨지는 이런 제도와 구조 안에서 뭐 백날 수시를 확대하니 축소하니 뭐 절대평가를 하니 상대평가를 하니 뭐 이런 논의해봤자 이거는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수십 년째 이런 과정들을 좀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젠 정부나 정치권 그리고 교육 당국이 눈치 보면서 현장에 그 혼란만 가중시키는 땜질식 그런 처방 말고 좀 더 솔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말뿐만이 아닌 진짜 100년을 내다보는 교육제도의 설계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뿌리 깊은 우리 사회의 학벌 중심주의, 대학 서열화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서는 이런 사교육비 문제 해결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백약이 아니라 천약이 무효인 것 같습니다. 예,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3월 14일 목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현대산암 목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를 보는 뉴스 브리핑 진행합니다.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눌리지 않는 버튼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그 100년 전통의 유성 5일장이 서는 대전 유성구 그 장대 비지구 재개발 사업이 이제 지역 주민과 상인,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이제 진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몇 차례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예. 그 얼마 전 재개발을 추진하는 측에서 그 토지 소유자들의 78%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유성구청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의 면적 50%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신청이 반려되었다고 하고요. 이곳의 면적 중 상당수가 그 정부나 지자체 소유의 땅이라고 하는데 이 중 시유지는 도로와 공원, 대지 등 전체 면적의 약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정부와 유성구청의 땅도 각각 11%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따라서 이 사업에 반대를 하고 있는 대책위는 국궁의지를 소유한 관청이 이 사업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조합 설립은 불가능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해 왔다고 합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방송으로도 몇 차례 다뤄봤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이 지역의 개발과 관련해서 찬반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결국 이제 대전시나 유성구청이 이 개발 사업에 키를 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군요. 네, 그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대전시가 지난 5일 그 재개발 사업 추진위 측에 재개발에 동의한다는 그런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예. 그 이에 이제 재개발 사업 추진위 측은 이를 근거로 해서 다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재개발에 반대하던 지역 상인과 시민단체 등이 대전시를 강력 규탄하며 어제 대전시청 앞에서 항의 집회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합니다. 예. 도시 재개발에 대한 철학 중요하잖아요. 네, 무조건 그렇습니다. 다 밀어붙이고서 이 건물만 아파트만 세운다고 해서 이게 도시 재개발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2000년대 초반 그 2020년 대전의 인구가 210만 명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하면서 재개발, 재건축 지구 지정이 좀 이루어졌었는데요. 2019년 현재 대전시의 인구는 늘기는커녕 오히려 이제 150만 명 정도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 대전시가 좀 더 길게 내다보고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오늘 키워드가 눌리지 않은 버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떤 관계가 있나요? 네. 어제 그 기자회견을 마친 대책위 관계자들과 지역 상인들은 그 허태정 대전시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엘리베이터에 탔다고 합니다. 예. 시장실에 있는 10층 버튼을 눌렀는데요. 이게 이상하게도 아무리 눌러도 그 10층 버튼이 제대로 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 10층에 설 수 없도록 엘리베이터를 조작해놨다 이런 얘기잖아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기계적 오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기계적 오류라면 더 큰 문제죠. 이게 안전에 대한 문제인데. 정황상 여러분들이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대책위 관계자들이 이제 비상계단을 이용해서 10층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비상계단 10층도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즉 예. 시장실이 이제 봉쇄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비상문까지 폐쇄해놨다면 이건 뭔가 의도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 비상구 폐쇄는 또 소방법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당연히 열어놔야죠. 네네. 예. 그 과거 만약에 이제 일부러 폐쇄했다면 이게 이제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그 이른바 그 명박산성이라고 불렸었죠. 그런 예. 게 좀 연상되기도 하고요. 그 허태정 시장이 내세우고 있는 대전의 슬로건이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입니다. 예. 그 이미 짜인 그 외부 행사에 찾아가서 시민들과 사진 찍고 또 몇 마디 이야기 나누는 그런 소통 못지않게 절박한 상황에 힘없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시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민과 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그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입니다. 예.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마련된 착한 가격 업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좋은 취지와는 다르게 이게 이제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아직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 이 사업 시행 주체인 정부나 대전시가 좀 효과적인 지원 시책 발굴하고 그다음에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전시는 그 착한 가격 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지난해 12월 대전시의 심의 의결을 통해서 확정했다고 하는데요. 예. 하지만 대전시가 내놓은 착한 가격 업소 지원 대책에 대한 실효성에 여러 의문이 좀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저도 이 착한 가격 업소 팻말이 붙어 있는 식당을 좀 몇 번 가보긴 한 것 같은데요. 네.
별 뭐 특별한 차이를 못 느꼈는데. 이게 지원을 어떤 걸 하냐는 걸 좀 들여다보니까요. 예. 그 조례안을 보면은 인증 표지판을 교부하고요. 이제 보셨다는 거. 예. 그리고 이제 기자재 보급 및 구매비를 보조해주고 뭐 쓰레기 봉투 지원, 상하수도 요금 보조, 위생적인 소모품 보급, 소규모 시설 개선 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를 위한 예산으로 총 7,500만 원이 만원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한 업체에 7,500만 원을 지원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요. 그 대전 시내에 있는 업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7,500만 원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네. 글쎄 이게 충분한 예산이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좀 그래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격 인하를 감수할 수 있을 만한 업체들이 이제 가격을 인하해야 되니까요. 예. 인센티브가 좀 부족해 보여서 좀 보다 효과적인 지원 시책을 좀 확보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다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 착한 가격 업소 그 기준 선정도 좀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 그 단순히 가격만 싸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업소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맛이나 위생도 중요할 테고요. 제가 이제 대전시 홈페이지를 보니까 자세한 기준 선정이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읽어보면요, 그저 이제 원가 절감 등 경영 효율화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 중 안전행정부의 기준에 의거해서 대전시에서 지정한 업소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단 4개 업소가 나와 있고요. 홈페이지에는 전화번호와 함께 소개되어 있는데요. 근데 정작 착한 가격 업소라고 하면서 여기에는 이제 가격 표시는 없었습니다. 예. 착하다는 것이 가격이 착한지 서비스가 착한지 맛이 착한지 이것도 좀 모호하고요. 네, 일단은 그 타이틀은 착한 가격 없으니까 가격이 착하다는 이야기일 텐데 뭐 예. 가격만 꼭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예. 좀 이 제도를 제대로 취지를 잘 살린다라는 의지를 보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착한 가격 업소 그 4군데의 설명도 좀 많이 부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안전행정부 기준에 의거했다고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예. 이게 이제 행정안전부로 명칭이 바뀐 지도 꽤 많이 지났거든요.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고 이렇게 말만 좀 거창하게 하지 말고 제도가 이제 취지대로 정말 이제 서민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싶다면은 좀 진정성 있게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3월 15일 금요일 방송분입니다. 5시 대세남 금요일 순서 함께하십니다. 잠시 후 대세남에서는 정치 토크가 이어집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가 박병석 의원과 함께 주요 전국 현안 그리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여러분도 함께 문자를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2309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샵 2309번입니다.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5시엔 대선하면서도 참여 가능하고요. 의견 남겨주신 분들 중 3분을 선정해서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페이스북에서 대선함을 검색해서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북 채팅장에서도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진행합니다.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만만한 게 옛 충남도청으로 정해봤습니다. 예. 왜 옛 충남도청이 이렇게 만만합니까? 그 행정안전부가 공모한 지역 거점별 소통 협력 공간 조성 사업 대상지로 대전시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예. 그 행안부는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주도의 문제 해결 복합 플랫폼 마련을 위해 지역 거점별 소통 협력 공간 조성 사업 대상지를 좀 공모했었는데요. 여기에 대전시와 이제 제주가 대상지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예. 총 사업비는 120억 원 규모라고 하고요. 이 비용은 국비와 시비가 각각 50%씩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어쨌든 국가 사업에 선정됐다는 거 이건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예.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소식이죠. 그런데 어쨌든 뭐 이와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있나 보죠? 네, 우선은 말씀하신 대로 국책 사업을 따온 거고 그리고 또 지방 분권화 이런 거에 좀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동안은 주로 이제 중앙 정부나 관 주도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었습니까? 이걸 이제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특성에 맞게 그 현안을 다룰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분명 반가운 소식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럼 이 소통 협력 공간은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거죠? 이곳에는 그 청년, 마을, 그리고 도시 기반, 일자리 등 그 대전만의 지역 의제를 좀 도출을 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네트워크 구축 및 그 연계를 위한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전형 리빙랩 프로세스를 구축해 뭐 코워킹 스페이스, 프로젝트 3, 뭐 이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입주 그룹을 구성을 하고요. 또 이제 지역의 사회 혁신 관련 주체들이 서로 이제 협업, 공유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리빙랩 프로세스, 코워킹 스페이스. 뭐, 정 PD는 영어를 잘하시니까 금방 이해하시겠지만, 뭐, 지나치게 영어 이름이 많네요. 네, 좀 그래 보이긴 합니다. 예. 근데 왜 이 키워드가 옛 충남도청, 만만한 게 옛 충남도청인가요? 네. 그 대전시가 그 이 지역 거점별 소통 협력 공간이 옛 충남도청 본관 및 의회동을 중심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장소가 왜 하필이면은 옛 충남도청사냐는 거죠. 그 옛 충남도청사는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역사적 가치가 높은 근현대식 건축물입니다. 예. 이 충남도청이 이제 내포로 이전한 뒤에 그런데 이제 역대 대전시장들이나 아니면 시장 후보들이 이곳에 대한 활용 방안들을 좀 많이 내놨었거든요. 그렇죠. 뭐 이곳으로 문화재청을 이전을 추진한다라든지 뭐 한국예술종합학교 중부 캠퍼스를 유치하겠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허태정 시장은 지난해 12월 이곳에 이제 가족체험형 창의도서관과 소셜 벤처 메이커 창업 플랫폼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적도 있었었죠. 예. 결국은 이번에 선정된 이런 소통 협력 공간도 이 옛 충남도청사에 들어설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네. 뭐만 있으면 다 옛 충남도청사에 들어서냐? 과연 충남도청사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본질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 자꾸 옛 충남도청사의 활용 방안에 좀 애를 먹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현재 그 옛 충남도청 본관 1층에는 그래도 그 역사성이 비교적 잘 구현된 그 대전 근현대사 전시관이 있습니다. 직접 가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은 대전의 역사에 대한 자료가 좀 훌륭하게 전시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홍보 부족으로 아직까지도 이곳에 이런 게 있는 줄 모르는 분들도 현재 대전 시민들 중에 상당수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전시는 옛 충남도청사에 입주해 있는 그 근현대사 전시관 측에다가 그 올해 12월까지 이곳을 비워달라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전 근현대사관은 이 자리에 비운 이후에요. 향후에 그러니까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전시관 자체가 없어지느냐 뭐 등에 대한 거는 아직 좀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 옛 충남도청사가 크고 넓기 때문에 그 장소에 대해서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사업이 좀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창의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역 거점별 소통 협력 공간 같은 것들이 대전에 생기는 거는 반가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게 하필이면은 옛 충남도청사인지 그리고 역사성과 그 상징성이 있는 전시관은 이곳을 왜 떠나야 되는지 좀 솔직히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 참고로 작년에 발표한 대전시 계획에 따르면은 전시관이 떠난 자리에 그 창의도서관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옛 충남도청사의 역사성, 상징성을 고려한 이 활용 방안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뭐 백화점식 활용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얘기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메비우스의 대전 시티즌으로 정해봤습니다. 예.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그 대전을 연고로 하는 프로축구 대전 시티즌이 선수 선발에서 이제 채점표 조작 의혹으로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김호 전 대전 시티즌 대표이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합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김 전 사장은 언론 보도가 나간 뒤에야 그 채점표가 수정된 걸 알았다. 뭐 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방송에서 다뤘습니다만 어쨌든 이 대전 시티즌의 코치가 경찰에 입건이 됐고 네. 그리고 고종수 감독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것은 어느 정도 혐의가 좀 두드러지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고종수 감독을 비롯한 그 평가위원 5명을 업무방해 혐의를 현재 두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평가위원들을 다시 불러서 관련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할 거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예. 그런데 이 대전 시티즌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대전 시티즌이 1997년에 창단되었는데 그러니까 올해로 창단된 지 23년째가 되는 짧지 않은 역사를 가진 그런 구단입니다. 예. 사장만 총 17명이 거쳐갔고요. 감독은 그 대행을 포함해서 16명이 거쳐갔습니다. 이 중에는 뭐 국가대표 출신 감독이나 뭐 국가대표 선수 출신들도 상당수가 있었고요. 또 영구 결번된 선수도 2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 23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전 시티즌이 대전 시민들에게 이제 과연 어떤 기억을 남겨줬을까요? 예. 그 아마 좋았던 순간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구단 모기업이 부도났다, 뭐 시민의 힘으로 구단을 살려보자,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뭐 시즌 중에 선수가 구단과의 갈등으로 잠적했다가 팀을 떠나질 않았나. 예. 그리고 이제 감독이 부인 앞에서 코치를 맥주잔으로 때려서 이마와 눈가에 그 20바늘의 상처를 좀 안기지 않았나. 예. 뭐 팀을 무단히 탈했던 선수는 또 나중에 또 감독으로 돌아오질 않나. 뭐 방만한 선수단 운영에 또 이번에 불거진 신인 선수 그 선발 과정의 문제까지 이건 좀 해도 너무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애증의 시민구단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글쎄요, 뭐 어떤 분 그 애증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람잘 날이 창단 이후에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매번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뭐 재창단 수준의 선수단 물갈이를 표방을 했습니다. 근데 별로 달라진 거는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메비우스의 그 대전 시티즌이라는 이야기가 예. 나옵니다. 네.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이 뭐 끊임없이 반복된다라는 것을 이제 메비우스의 띠에 비유해서 네네. 그렇게 부르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메비우스의 대전 시티즌이란 일종의 좀 조롱 섞인 비판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경험 없는 신인 감독, 그 선임, 그다음에 선수단 물갈이, 성적 폭망, 그리고 감독 사장 퇴임, 다시 또 경험 없는 신인 감독 선임, 선수단 물갈이, 성적 폭망, 사장 감독 사퇴. 뭐 그런데 상황이 상황이 반복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대전 시티즌에 대해서 정작 이제 대전 시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여지는 그 어디에서도 좀 찾아볼 수 없다. 이런 게 좀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호 사장이 이제 사퇴한 이후에 지역 정과나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다음 사장에 누가 오를 것이다. 뭐 이런 하마평이 지금 현재 무수히 나오고 있거든요. 예. 뭐 허태정 시장 당선을 도운 전직 시의원부터 뭐 지역의 건설업자, 뭐 사립학교 그 사립고등학교 이사장. 근데 이게 뭐 사장 한 명 바뀐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전 시티즌이 정치권의 보은 인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구단은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좀 시민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민구단 대전 시티즌에 대해서 대전 시민들이 정말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목소리를 좀 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이입니다. 정진혜 PD와 함께했습니다. 정 PD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